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석을 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나토는 미국 그리고 유럽, 북미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건 처음인데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의 정상을 초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번 월간조선 7월호에서 이 참석이 왜 얼마나 획기적인가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체결한 것만큼이나 이번 나토 참석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군사동맹, 한미동맹을 확립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존의 그런 미국 일변도의 그 안보동맹에서 벗어나서 집단 군사동맹 체제, 사실 글로벌한 트렌드죠. 이 집단 군사동맹 체제에 한국이 진입하는 그 출발선에 섰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것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럴 때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이런 건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토가 왜 중요한가 먼저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사실 침략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전쟁 안 일어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에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사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자기네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강 건너불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해서 모두 결집을 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고 그동안 유럽에서 중립국을 표방해왔던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조차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중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와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사실 너무 급하다, 너무 심각하다기보다는 또 손익 계산에 맞춰 행동하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좀 편드는 듯한 이런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게 있고요. 튀르키예, 과거 터키라고 불렸던 이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토 모두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공격용 무인 드론 이렇게 판매해서 돈 벌고, 러시아에서는 석유와 가스 저가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수입하고, 나토에는 또 흑해를 막아주겠다. 우리가 러시아 함대가 나가는 걸 막는다. 이러면서 과시를 좀 하고 생색을 내고 있죠. 그리고 무역도 계속 튀르키예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을 다 차지하고서 관세 받아내고, 이런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를 레알폴리틱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레알폴리틱스의 정반대죠. 이번 전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쪽에서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이건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고 다 얘기하고 있죠. 또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처럼 침공해서 자기네 저기를 할 거라는, 사실 동북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화약고로 제2의 우크라이나전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랬는데 한국 외교에 왜 이 시점에서 나토가 중요하느냐? 한국 외교에서 그동안 나토 사실 범접할 곳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쪽의 군사동맹은. 그러니까 한국 군에서도 장성 중에서 군사 전문가 이런 중에서도 나토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나토는 그 정도로 좀 경시가 되어 왔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얘기하자면 사실 미국이 출발이자 끝이었죠. 사실 일본과 협력 가능성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 지난 정권 5년간 일본과는 완전히 말할 필요도 없이 얼어붙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나토에 사실 옵저버 자격입니다. 정식 국가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 외교사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군사 동맹 체제에 진입하게 되고, 또 한국도 계속 집단 군사 동맹 체제에 들어가야 하는 게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 첫걸음이 이번 나토 방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나토에 이제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일단 그러면은 이제 나토와 협력을 이제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 일변도의 군사동맹과 안보 체제에 있으면서 약간 좀 간과하고 있는 면이 주고받기라는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켜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전부인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이제 나토에 접근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다면 한국도 나토의 약속과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그런 약속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동맹 관계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일본,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일본은 프랑스 항공모함, 영국 항공모함, 여기랑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고, 지난 6월에는 나토의 최고 군사위원장이 일본에 방문해서 자위대와 상호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하고는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일상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더 강화가 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동북아 리스크에 이제 관련이 있는 나라죠. 근데 일단 나토와 함께 미국뿐만이 아니라 나토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동북아, 중국, 러시아, 북한 화약고인데 북핵이나 중국 팽창,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가 난리치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 곳이고,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협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토까지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응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한국은 미국하고만 이렇게 동맹을 맺어왔고 이렇게 수혜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선진국스러운 면에서 일본처럼 쌍방 책임을 강조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집단 동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한국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미국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이 나토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나토와도 관계를 강화하는 게 한미 동맹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맨날 받지만 않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고받겠다. 이런 보험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 참석,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 이것도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 외교나 안보가 상당히 이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해야 할 일, G7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이 G7은 선진국 기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G7이 다시 됐는데, 이 구성원이 딱 일본하고 나머지 6개 다 나토에 이제 가입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일본이 이제 나토와 친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게 G7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한국도 이제 경제력이 G7 못지않은 만큼 하루 빨리 이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G8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토뿐만 아니라 나토 G7뿐만 아니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꼭 이제 회원 국가가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아세안에서 이제 아까 나토처럼 초청국입니다. 지금 회원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아세안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G7 이런 여러 아세안 이런 또 집단 동맹 체제도 중요하고, 그 밖에 우크라이나, 호주, 대만, 우리랑 이제 조금이라도 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외교적 형편, 이런 게 좀 협력이 가능한 이런 나라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본하고도 좀 관계를 개선해서 동맹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년은 외교, 그리고 안보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암흑기였습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걸 극복하고 우리 국민 안전, 안보를 위해서 이걸 보장해야 될 과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으로 한국도 이제 국민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집단 안보 체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력과 한국의 이제 좀 위상이 높아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